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청약시장 현실을 좀 그대로 말씀드리는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분들 오늘 영상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강남권 로또 분양이 집중적으로 공급됩니다. 제가 아는 한 이렇게 한꺼번에 분양된 적이 없었습니다. 당첨되면 최소 10억 이상 로또가 예약되어 있는 이 강남권 로또 분양의 당첨 전략, 저희가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 신간서적에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회 꼭 살리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심리가 꺾였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 경쟁률의 추락이죠. 미분양, 미계약이 늘어나며 침체를 주변 아파트까지 확산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왜 청약 경쟁률이 중요할까요? 청약 대기자가 체크하는 두 가지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 대기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얼마나 적절한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에 딱 맞춰서 분양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청약을 할지 말지 어떻게 결정한다?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을 보고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을 때 청약 경쟁률은 낮아지고 미분양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심리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게 바로 청약 경쟁률 하락이에요. 진짜 부동산 대폭락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죠.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든가 잠실 아파트 가격이 급매가 나오면서 수억씩 뚝뚝 떨어진다는 소식이 들리거나 또는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게 진짜 부동산 대폭락 시에 발생하는 신호들입니다. 자, 이런 신호들 2022년에 뚜렷하게 나타나서 2022년 말부터 올해 2월달까지 집값 급락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자, 어제 발표된 청계 리뷰부자의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과연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계 리뷰부자의 같은 경우는요, 5호선 답심리역 초역세권에 공급되고요, 지선인 2호선 신담역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3대 업무지구에 빠르게 접근 가능한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수요가 많은 핵심지 중 한 곳이고, 올해 마지막에 이제 연말에 가장 주목받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분양가예요. 자, 청계 리뷰부자의 시행사는 자기네들이 좋은 입지에 공급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59 타입은 10억 중반, 84 타입은 13억 초반 정도 수준에 설정을 했죠. 자, 그러면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청계 리뷰부자의 청약 경쟁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공급형 평균 경쟁률은 13.1대 1이 나왔고요. 일반 공급 평균 경쟁률은 45.9대 1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경쟁률이 왜 의미가 있냐? 청계 리뷰부자에는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았어요. 797세대입니다. 정비사업장에서만 공급되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만 일반 분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대수가 되게 적어요. 뭐 어떤 데는 100세대, 200세 이런 곳도 많은데 청계 리뷰부자에는 거의 800세대까지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급 평균 경쟁률이 45대 1을 넘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 청계 리뷰부자의 참패를 예상하는 전망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10월 달에 이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포레라고 해서 답심리역 역세권에서 공급됐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전용 59제곱미터가 9억 3천, 전용 84제곱미터가 11억 8천인데 이것보다도 1억 이상 비싸게 공급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 다 이 아파트를 청약 받으면 지금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맞춰져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년 전의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그 당시에 화제의 분양 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자, 5호선과 9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이제 올림픽공원 바로 앞에 입지한 핵심 입지 중 한 곳이죠. 전용 59제곱미터가 10억 5천만원, 84 타입은 12억 후반에서 13억대에 나왔습니다. 청계 리뷰부자이와 거의 같은 분양가가 나왔어요. 자, 둔촌주공 결과 여러분들 잘 아시죠? 1순위 마감에 실패하고 2순위에서 일부 타입 마감에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초소형 면적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줍줍까지 나오게 됐죠. 하지만 지금 1년 전 상황과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둔촌주공보다 더 안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요.
이문 아이파크 자유도요, 무순위 청약을 발표했습니다. 12월 13일, 오늘 이제 무순위 청약 공고가 나왔고요. 이제 무순위 사후 접수가 12월 1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일반 분양 1467호 중에서 152호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게 됐어요. 1, 2단지는 27가구, 그리고 3단지는 125가구가 나왔습니다. 자, 원래 이 분양에 대해서도 실패를 전망하는 인원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공급됐었던 이문 1구역 대비 거의 1억 이상 비싼 분양가를 책정했었거든요. 확실히 청약 결과는 그 점 레미안 라그랑대보다 낮았지만 일단은 청약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3단지에서 125가구나 무순위 청약이 나왔는데 여기는 애초부터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역과 딱 붙어있는 것은 1, 2단지고 3단지는 약간 타운하우스처럼 해서 좀 여기서 많이 멀리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게 책정했거든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생각보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적었다는 겁니다. 이문 아이파크 자유와 관련해서 좀 업계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원래 일단 최초 당첨자 계약에서 그렇게 계약률이 높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사도 약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예비 당첨자에서 높은 계약률을 기록하면서 그냥 무순위 청약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탄 신도시 금강 펜테륨 7차 무순위 접수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동탄 신도시 금강 펜테륨 7차는요, 이제 동탄 신도시의 신주거 문화타운 좀 입지가 안 좋은 곳에 공급이 됐었고, 올해 상반기에 공급됐던 것보다 오히려 분양가가 크게 올라가서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률은 예상보다 높았어요. 일반 분양 662호 중에서 142호가 무순위 청약에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계약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 145호의 무순위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됐는데 청약 경쟁률 한 10대 1 정도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완파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왜 유튜버와 언론에서는 부동산이 대폭락한다고 난리인데 왜 청약 시장은 다를까요? 자, 두 가지를 놓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부동산 전망입니다. 자, 기준금리가 3.25%였던 2012년 이후에 금리가 0.5%까지 낮아졌던 2021년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3.5%는 현재 높은 기준금리가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거라 믿는 사람도 없고 내려가는 시점만 남았다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만 몰라요. 물론 몇몇 전문가분들은 금리가 낮아져도 집값은 오르지 못할 것이다 주장을 하지만 그럼 그분의 전망대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잘 움직였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저도 이 전망해보고 저 전망해보고 다 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금리 따라가더라. 그게 제 결론이었고 3년 전부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양가 상승 우려입니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2기 신도시 분양가입니다. 2억 중후반에서 5억 중후반으로 1억 가까이 껑충 뛰어 올라가 버렸죠. 공사비와 토지비 동반 상승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올라갈 거란 우려 때문에 청약자들이 청약을 미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반년 사이에 1억 정도 분양가 올랐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오르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5억대 분양도 추억이 될 가능성, 고향 장항지구의 제일풍경채 B1블럭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는데 분양가가 최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7억 3천만 원이 나왔죠. 자, 일반적으로 2기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5억 중후반인 거에 비해서 거의 2억 가까이 비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기 신도시 세대당 토지 매각 가격이 1.5억 원 전후였습니다. 하지만 장항지구의 세대당 토지 매각 가격이 3억 원 전후였다는 거죠. 토지 매각 가격부터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토지 보상을 진행했었던 2기 신도시하고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가가 다를 수밖에 없죠. 여기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과정까지 겹치면 분양가는 더욱더 올라갈 거라는 거, 이것도 수분양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반대급부로 지금 혜택을 받는 곳이 바로 6억 전후의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김포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와 동탄역 포레너스, 김포 고촌지구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7억 중반에 나왔었죠. 자, 이 김포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는 경전철 역세권의 주변 환경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6억 전후니까 사야지 11월부터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또한 동탄역 포레너스, 신주거 문화타운보다 더 입지가 좋아요. 앞에 학원가도 잘 형성되어 있고 향후 트램도 이제 놓여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비록 연식은 됐겠지만 입지가 뛰어나서 여기가 더 잘 될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데 6억 전후면 사겠지? 그래서 이 두 개 단지 모두 다 10월 대비 11월 거래량이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6억 전후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 그것은 9억에서 10억 아파트 거래량 증가도 연결되고요. 부동산은 생태계처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훈풍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1년 중 가장 집값이 약세가 나타난다는 겨울 비수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겨울 비수기에 하필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겨울 비수기에 금매가 더욱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겨울 비수기가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2차 하락장의 시작일까요? 근데 2차 대폭락이 오기 위한 조짐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내 집 마련에 고민하시는 지인분이 있다면 이 영상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